오늘 프램프시는 방금 막을 내린 2025 MLS 정규리그 최종전이 뜨거운 현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손흥민이 속한 로스앤젤레스 FC와 콜로라도 래피즈의 대결. 이 경기는 단순한 시즌 마무리전이 아니었습니다. 한쪽은 플레이오프 진출을 향한 마지막 희망이 걸렸고 다른 한쪽은 더 나은 시드를 위한 절박한 승부였죠. 한국 시간으로 10월 19일 오전 10시에 콜로라도주 커머스시티의 딕스 스포팅 굿즈 파크에서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LAFC는 이날 승리하면 샌디에고 이글과에 따라 서부 컨퍼런스 2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고 콜로라도는 반드시 승리해야만 플레이오프 진출의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A매치 기간을 마치고 돌아온 손흥민과 드익 보안가는 이날 선발 출전했습니다. 흥부듀오라고 불리는 이 두 사람은 최근 18경기 연속으로 LAFC의 모든 골을 책임지며 MLS 역사상 전무한 기록을 세운 바 있죠. 손흥민은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왼쪽에는 보안가 오른쪽에는 티모시 틸만이 배치되어 스톱을 구성했습니다. 전반전은 팽팽하게 흘러갔습니다. 콜로라도는 12승 7무 15패로 서부 컨퍼런스 12위에 위치해 있었지만 이번 경기에서 9위 안에 들어야만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었기에 수비에 힘을 집중했습니다. 당연히 LAFC 주포인 손흥민에 대한 견제가 거죠. 하지만 손흥민은 그런 상황을 오히려 역으로 이용할 줄 아는 선수입니다. 전반 25분 손흥민이 아크 정면에서 왼쪽 동료에게 기스 패스를 시도했지만 상대 수비에 막혔고 이후 데카도이 슈팅도 선방당했습니다. 전반 33분에는 보안가가 왼쪽 측면에서 개인기로 수비 2명을 제치고 슈팅을 날렸지만 골키퍼의 슈퍼 세이브에 막혔습니다. 곧 이어 코너킥 상황에서 손흥민의 패스가 동료에게 연결됐지만 아쉽게 골대를 벗어났죠. 그리고 드디어 전반 42분 손흥민의 발끝에서 골이 터졌습니다. 중앙선 부근에서 공을 잡은 보안가가 문전 박스 왼쪽 모서리 부근에 있던 손흥민에게 전진 패스를 내줬습니다. 손흥민을 전담마크하던 덴마크 출신의 안드레아스 막세가 오프사이드 라인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손흥민은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수비수 2명이 손흥민을 막아서려 했지만 그는 자신만의 특유의 헛다리 페인팅으로 순식간에 상대의 중심을 무너뜨렸습니다. 오른발 슈팅을 날리는 신으로 막세를 완전히 속인 뒤에 왼발로 공을 치며 수비를 제치고 다시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죠. 공은 골키퍼 손에 맞았지만 그대로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 골은 손흥민에게 여러 의미가 있었습니다. LAFC 입단 후 10경기 만에 터뜨린 9호 골이자 LAFC의 MLS 정규리그 통산 500호 골이라는 구단 역사에 길이 남을 기록이었죠. 또한 손흥민이 10호 골을 기록하면 MLS 역사상 데뷔 후 최소 경기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달성하는 세 번째 선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점을 당한 뒤 콜로라도의 한 수비수가 잔디를 강하게 오른손으로 내리치며 보남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 선수는 바로 루폴딩이었습니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아스날에서 활약했던 그는 토트넘이 손흥민과 북런던 더비에서 수없이 맞붙었던 라이벌이었죠. 영국에서도 당했던 그 패턴을 미국에서도 똑같이 당했으니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전반전은 손흥민의 득점으로 LAFC가 1대0으로 앞선 채 마무리됐습니다. 축구 통계의 매체 품목에 따르면 손흥민은 전반 동안 유효 슈팅 1회를 기록했지만 패스 성공률 94%, 크로스 성공률 67%, 드리블 성공률 67%를 보여주며 런게 플리에도 집중했습니다. 후반전에 들어서자 경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후반 17분 LAFC 골키퍼 이고 요리스가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 동료 포르테우스의 패스를 받으려던 찰나 콜로라도의 미드필더 팩스턴 아론이 재빠르게 달려들어오리로부터 공을 낚아챈 뒤 골문으로 슈팅을 성공시켰죠. 베테랑 골키퍼라는 수식어가 무색한 치명적인 볼 처리 실수였습니다. 요리스는 손을 들어 동료들에게 미안하다는 제스처를 취했지만 이미 1대1 동점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체론돌로 감독은 후반 31분 전술적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손흥민 마티우 초니에르 틀만을 빼고 제레미 에보셋 자오이송 앤드류 모란을 투입했죠. 손흥민은 76분을 뛴 후 슈팅 1회, 패스 성공률 89%, 기회 창출 3회, 드리블 4회, 크로스 3회 등을 기록하고 교체되었습니다. 그리고 폼모븐 손흥민에게 양팀 통틀어 가장 높은 평점인 8.3점을 3점을 포함을 이날 경기의 최우수 선수로 선정했습니다. 흔들리던 LAFC는 결국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후반 42분 올리버 라즈가 페널티 박스 안으로 크로스를 연결했고 문전에 있던 데런 아피가 다이빙 헤더로 역전 골을 터뜨린 것이죠. 플레이오프 진출을 간절히 원하던 콜로라도가 마침내 앞서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AC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분 뒤인 후반 45분 LAFC가 경기를 다시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콜로라도 페널티 박스 안에서 혼전 상황이 벌어졌고 에보비세의 슈팅이 골대를 강타했지만 앤드류 모란이 재빠르게 리바운드 볼을 잡아 슈팅이 동점 골을 터뜨렸죠. 모란에게는 MLS 데뷔골이 되는 의미 있는 골이었습니다. 추가 시간 5분 동안 추가 득점은 없었고 경기는 2대2 무승부로 막을 내렸습니다. 콜로라도는 승리를 목전에 두고 놓쳤고 다른 경기 결과와 맞물려 결국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땅을 치고 쓰러진 콜로라도의 심정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LAFC는 무승부에도 불구하고 정규리그를 17승 9무 8패 승점 60점으로 마감하며 서부 컨퍼런스 3위를 확정지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동부 컨퍼런스에서는 인터마이애미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같은 날 열린 경기에서 리오넬 메시가 해트릭을 기록하며 보안가와의 득점왕 경쟁에서 5골 차이로 앞서가게 됐죠. 보안가는 24골로 메시의 29골을 추격했지만 결국 득점왕 메시에게 돌아갔습니다. 플레이오프 대진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그림이 그려집니다. 동부에서는 1위 필라델피아 유니온이 와일드 카드 승자와 맞붙고 2위 FC 신시시내티와 3위 인터 마이애미가 각각 카이시르와 대결을 펼칩니다. 서부에서는 1위 샌디에고 FC가 와일드 카드 승자와 2위 밴쿠버가 7위와 그리고 3위 LAFC가 6위 오스틴과 붙게 되는 것이죠. 만약 LAFC 오스틴을 이기고 1라운드를 통과한다면 컨퍼런스 준결승에서 더 높은 7위 팀과 맞붙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승리를 거둔다면 컨퍼런스 결승 그리고 최종적으로 MLS컵 결승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MLS컵 결승은 12월 6일에 열릴 예정이고 정규리그 성적이 더 좋은 팀의 홈에서 치러집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진한 시나리오가 하나 있습니다. LAFC가 플레이오프에서 계속 승리를 거둔다면 동부의 인터마이애미와 MLS컵 결승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손흥민과 메시의 대결이 MLS 정상을 가리는 무대에서 펼쳐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손흥민의 입장에서 이번 플레이오프는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토트넘 2024 25시즌 유로파 리그를 우승하며 생첫 빅 타이틀을 거머쥔 그는 MLS에서도 데뷔 시즌에 바로 우승컵을 들어 올릴 수 있을까요? 33세의 베테랑이 새로운 리그에서 보여주고 있는 적응력은 놀라울 따름입니다. 보안가와의 케미스트리도 플레이오프에서 주목할 포인트입니다. 두 사람은 18경기 연속으로 LAFC의 모든 골을 넣으며 MLS 역사에 전무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손흥민의 스피드와 정확한 패스, 보안가의 강력한 슈팅력이 결합되면 어떤 수비도 막기 어렵죠.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이 넣은 골은 LAFC의 정규리그 통산 500호 골이라는 점도 의미심장합니다. 2018년에 창단한 LAFC가 불과 7년 만에 500골을 달성한 것은 팀의 공격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골을 손흥민이 넣었다는 것 참 운명적이지 않나요? 프램프스는 플레이오프 소식을 속보로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